충청권 내륙과 경상권, 일부 전라권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3도 등 전국이 영하 3에서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대구가 1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10에서 1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경기도와 강원도, 세종, 충북과 대구, 경북, 울산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부산, 경남은 오전에,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과 호남은 밤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5.2도, 습도 79%,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다사로운 봄날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꼭 팔짱을 끼고 아장아장 걸어간다. 봄을 맞아 새롭게 내건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에 적힌 문구인데요. 김선태 시인의 시 단짝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귀를 들으시면서 혹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60년은 나이 차이가 날 법한 할아버지와 어린 손주를 마치 동년배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의 친구인 것처럼 꼭 팔짱을 끼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그냥 걸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의 친구인 것 마냥 아장아장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할아버지와 손주는 어쩌면 둘이 아니라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과거 어린 시절 모습이고 할아버지는 손주의 미래 모습인 겁니다. 얼마 전 곽재식 박사가 쓴 책을 읽다가 거북선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안가 바위에 붙어 사는 거북선을 보면 조개나 소라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개나 새우 같은 절지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 잘 걷지 못해 기어다니고 힘도 약하지만 자라면서 잘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거북선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어린 거북선은 새우나 곤충처럼 바다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변신을 시작하는데요. 스스로 발과 다리를 모두 없애고 한 자리에 정착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계통과 뇌도 녹여 없애버릴 것이기에 바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시절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잊고 바닷가 바위에 눌러앉아 가만히 머무르며 남은 평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광화문 글판을 읽으며 문득 거북선의 일생을 떠올린 건 시간이란 거스를 수 없는 물리현상과 인간이 몸으로 겪는 노화는 과연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걸까? 혹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한 곳에서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인과 아이가 팔짱을 끼고 단짝처럼 아장아장 걸어가듯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이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으림을 다해 빛나리. 언제부턴가 급격하게 단조로 바뀌던 배경음악 조명이 꺼진 세트장에 혼자 남겨진 나는 단역을 맡은 그냥 평범한 여자 꽃도 하늘도 한강도 거짓말 나의 드라마는 또 이렇게 끝나 나왔는지조차 모르게 끝났는지조차 모르게.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아이유의 드라마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지금 청취자 3058님 거북선한테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좀 조개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해초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모양이 그랬고요. 그래서 조개라고 생각했는데 조개가 아니라 절지동물이랍니다.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한 곳에 정착하는 거 어쩌면 사람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또 행태를 보면 또 사람하고 정반대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생물이었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도 젊을 때 많이 돌아다니다가 나이 들면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화라는 게 어떤 건지 나이 듦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한번 오늘의 발견 시간에 준비해봤습니다. 청자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생각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노인을 아이를 노이처럼 생각하는 사회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주셔서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산불 얘기만 하면 이렇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게 되는데요. 전남 순천에서 또 산불이 났어요. 네. 지금 주불은 좀 잡힌 상황입니까?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2시 다행이네요. 13분쯤에 월등면 망용리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후 8시에 기해서 주불 진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산불 2단계가 발령이 되고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서 진화 헬기 21대, 진화 차량 28대, 인원 307명을 투입해서 산불 진화에 나서게 됐는데요. 예. 우선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었습니다.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5시간 동안 확산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임야 16헥타르가 불에 타고요.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인근의 2개 면과 3개 마을에 77가구에 91분이 살고 계셨는데 면사무소와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주불 진화가 완료가 되면서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어디서부터 산불이 시작됐는가라는 건데요. 인근 과수원에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그렇군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울진 산불이 발생한 게 작년 3월 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앞두고 이거 또 봄철에 산불 날 것 같은 걱정이 들고 또 울진 삼척 쪽에 산불 났을 때 그때 200시간이 넘게 열흘 넘게 탔잖아요. 산불이. 그게 비가 안 왔으면. 왜 안 왔으면은 꺼지기도 쉽지 않은 산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산불 조심을 좀 당부를 드렸는데 또 그렇게 산불이 계속 나네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경북 영양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이것도 진화가 일단 됐습니까? 네, 산불이 4시간 19분 만에 꺼졌습니다. 2시 11분께 경북 영양군 무창리에서 불이 시작이 돼서 6시 30분에 진화가 됐는데요. 피해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산불 영향구역이 40헥타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바람에 날린 불씨가 산불의 시작으로 보인다고 산림청이 오늘 판단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 같은 경우는 발화지 근처에 풍력 발전이 여러 개 있어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20분부터 동원령 산불 1단계를 발령해서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현장의 산불 진화에는 헬기 12대, 인력 379명, 그리고 장비 30대가 동원이 됐는데 민가 주택 한 채가 전소가 됐어요. 그리고 주민 36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올해는 남해안 지역 쪽으로 해서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네. 지금 제한급수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람까지 불면 산불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산불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들어서 발생한 산불은 165건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날씨가 풀리면서 발생한 산불도 7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40%가 넘는 게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산림청에서 산불이 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특징이라고 한다면 건조한 데다가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 강풍에 더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1월과 2월 사이 이런 조건으로 발생한 게 149건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강원도 영동지방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대부분의 지역과 수도권 호남 충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강원 산지에 순간으로 풍속으로 치면 초속 2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예보를 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건조한 날씨랑 강한 바람이 겹치는 이런 조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불이 좀 많이 발생할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농사 준비를 슬슬 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의가 좀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인력들이 동원됐습니다만 실제로 원인은 불티가 나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여기다가 이제 논과 밭두렁을 좀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다음 달 중순까지 산림청에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다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나 영농 폐기물을 소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실수로 산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산불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처럼 어떤 사람의 실수로
아주 많은 사람의 생활의 터전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뭐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이렇게 바깥으로 버린다거나 그 담배꽁초 하나가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살림을 불태울 수 있고. 울진 산불의 경우에는 축구장 2만 개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그래요. 네. 근데 역시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소각이나 이런 것도 아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활 터전까지 완전히 다 네.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산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소식 듣고도 또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주에서 규모 3.0 넘은 지진이 발생했어요. 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꼈다라는 건데요. 네. 오늘 오전 11시 26분쯤에 경남 진주시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진주에서 서부서쪽으로 16km 지역인 수곡면 사곡리고요. 진원의 깊이는 8km로 분석이 됐습니다. 진주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신발 못 갈아신고 실내화 바람으로 막 뛰쳐나올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진동이 멈출 때까지 밖에 서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을 감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 하동과 산청 지역에서도 고층 건물에서 진동을 느끼는 진도 3 정도의 진동이 전달이 됐는데요. 지진 감지 신고는 모두 26건, 그리고 구조 출동이나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올해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두 번째로 발생한 거니까 적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네. 할 수 없고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전문가분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우리 아무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린이들은 지진에 예. 대한 대비를 위해서 교육을 하니까 책상 밑에 들어가거나 예. 뭐 떨어질까 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른들은 사실 지진이 발생한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재난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어떨까. 예전에 일본 가가지고 제가 직접 뭐 일종의 이제 교육 차원에서 가서 본 건데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대피소로 사용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네. 많은데 초등학교가 지진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초등학교 창틀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 기둥 있는 데다가 전부 다 큰 철근으로 이렇게 네모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지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또 어떤 곳은 학교를 아예 나무 구조로 다 만들었더라고요. 나무가 서로 엇갈리면서 지진에도 오히려 튼튼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진 대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예, 피해는 도심에서 더 커질 수 있고요. 작은 생존 배낭 하나나 아니면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인지 정도는 인지를 미리 해두시는 게 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밤참수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남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들을 언제 해제할지 논의를 시작한다고요. 구체적인 일정이 이달 말이면 나올 것 같고요. 예.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그 대중교통이랑 약국, 병원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된다는 거라고. 네. 그다음에 확진이 되면 일주일 동안 확진자를 격리하는 이런 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코로나 상황이 제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0명대니까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상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예. 2020년 2월에 지금 감염병의 단계가 심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위기 단계를 내리는 거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경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WHO 국제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이 유력한 게 4월 말 5월 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위기평가위원회가 요 4월 말 5월 초로 예상되는 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소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입니다. 네. 그걸 이제 4급으로 낮출 수 있는데 2급은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있지만 4급은 없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발생 전수조사 없이 표본 감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지하철, 버스, 병원, 약국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7일 격리 의무 전환이나 마스크 착용의 전면 해제와 같은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일상회복의 로드맵은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근데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되면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 확진자의 경우에는 격리 기간 동안에 뭐 생활지원금이 나오거나 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지원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게 됩니다. 그동안 네. 치료제나 치료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줬었는데 네.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 이것도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 외래진료나 약 처방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건당국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없이 지금 무료로 제공받고 있고요. 네.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도 정부가 의료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데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계속 얘기를 비춰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150만 원 정도 의료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열 하루를 입원하게 되면 거의 1,600만 원에 달하는 걸 한 사람당 이제 의료비를 지원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다 부담을 했지만 네. 만약에 그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와서 일반 의료 체계로 넘어가면 개인이 20% 정도라고 하면 한 320만 원 정도 일부러 부담하게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그러네요.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기존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격리 시 지급되고 있던 생활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종사자 수가 30명 미만인 기업의 종사자가 뭐 격리 입원을 해서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에는 기업의 유급휴가비도 지원이 했었는데 이것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건 어떻게 보면 족쇄가 하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아픈데도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알리지 않고 일하는 거죠. 얘기를 견딜 못 수 하잖아요. 있으면. 아예. 네. 그리고 뭐 서로 얘기하진 않지만 눈빛으로 나와서 일했으면 좋겠어. 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게다가 이제 경제적인 이중고까지 함께 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제대로 치료받은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걱정되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네. 정기석 단장은 그 얘기했어요. 백신 접종받지 않는 사람이 그렇죠. 만약에 중환자실로 가게 되거나 위중증 환자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한 적이 그런 있었거든요.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좀 세부 사항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진짜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전염시키는 거는 전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전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계속 지금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임 분당선 열차 내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가끔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예. 사건이 오늘 오후 5시 50분에 발생을 했는데 수임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죽전에 도착하기 직전에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60대 여성 2명하고 50대 남성 1명이 다쳤는데 네. 남성의 경우는 얼굴에 15cm 정도의 흉터가 남을 정도. 그러니까 크게 다쳤네요. 그 다친 부위가 있을 정도로 예.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이 여성 2명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요. 금요일 퇴근 시간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네. 5시 50분 되면 사실 이 열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SNS를 통해서 확신된 소식이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되게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대요. 예. 다른 여성 승객이 항의를 했고 갑자기 통화를 하던 여성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서 휘두르고 이걸 말리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SNS에 공개가 된 상황이었는데 다들 퇴근하는 시간이니까 볼륨을 좀 줄여달라는 얘기를 했었다가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30대 여성인데요. 연행이 돼서 가방 안에 보니까 신경안정제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인계받은 뒤에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천만한 네.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았으니까. 더 많이 그렇죠. 또 다칠 다른 수도 부위에 만약에 흉기에 찔렸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자릿수로 오르면서 좀 포근했어요. 네. 주말에도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겁니까? 주초에 좀 추웠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날이 또 푹해지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봄이 드는데 왔나? 그러다가 3월이지? 네. 이제 이런
제 이 머릿속에 흐름이 그랬습니다. 의식의 네. 흐름이. 주말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만 이제 공기질이 좋지 않다는 게 또 단점이에요. 날씨 좀 푹해져서 나와 보니까 봄철에 또 미세먼지 겠네요. 극성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내일 토요일이죠. 아침 기온이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8도로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은 5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기온이 12도에서 18도로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가 11도에서 15도, 부산, 울산, 경남은 14도에서 17도,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12도에서 17도, 광주, 전남 13도에서 18도로 아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올라갔다가 영상 18도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잖아요. 그러네요. 이럴 때 진짜 감기 걸리기 예, 딱 예,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경기, 강원, 충북, 대구, 울산, 경북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보통이겠지만 서울, 세종, 부산, 경남은 아침과 밤에 나쁨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불 얘기를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주말에 산불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이제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강원 동해안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에는 건조 경보, 수도권과 영남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 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씨를 특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요. 이 작은 불티가 강풍이 불면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그러네요. 됐네요. 네. 예. 근데 야외 활동하시는 거 글쎄요. 지금 뭐 날씨가 좋기 때문에 바깥에 나들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조심, 불티 관리 정말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뭐 어떤 분이 이제 어디 좀 놀러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거기는 꽃이 언제쯤 펴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꽃 언제 필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통은 이제 남쪽에서부터 피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잖아요. 언제부터 피게 되는 거예요? 3월 달부터 이제 개나리를 시작으로 해서 완도에 한 3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요즘에 SNS가 발달돼 있어서 네. 사진이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의 영상을 하나 보니까 지금 산수유가 노랗게 핀 데도 있고요. 아직 제주에도 시작도 예. 안 한 곳도 있고 한 30% 정도 핀 곳도 있더라고요. 3월 중순부터 이제 꽃피는 봄이 시작된다고 예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산림청에서 봄꽃 개화 예측 지도를 발표를 합니다. 그걸 네. 보고 대략 이제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보니까 개나리가 완도 수목원에 3월 20일, 경남 수목원에 3월 23일, 한라 수목원에 3월 23일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진달래는 다음 주쯤이면 제주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13일을 시작으로 해서 강원도의 화학산, 충북의 소백산은 5월 달에 개월하니까 2달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네요. 진달래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제일 관심 있는 건 전 벚나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벚꽃이 예. 이쁘죠. 제주가 예. 4월 1일부터이고 강원의 광덕산이 4월 30일로 좀 늦게 개화를 하니까 벚꽃 보러 가시려면 4월 달에 숙소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약을 좀 미리 움직이실 거라면 네. 4월 달에 이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월 중순이 디데이가 될 가능성이 좀 그러네요. 높네요. 안 되면 여의도라도 가야죠. 네.